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무마가 벌어진 반부패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거 공작 사건이 진행된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도 조만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정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인사 검증의 비리, 정권 주요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동향, 최근에 불거진 정권이 벌였던 모종의 공작들, 무마, 은폐 이런 것이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정권의 판도라의 상자가 민정비서실입니다. 그곳에 검찰의 칼이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정권 핵심부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터져나온 말들을 보면 조국 사태와 똑같이 아니면 조국 사태보다도 더 이상으로 이 정권이 어떤 이성과 합리를 잃어가면서 거의 히스테리적 집단적 어떤 이 발작 상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1번의 이해찬 대표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관의 핸드폰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검찰이 수사관 핸드폰에 들어있을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수사관의 자살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검찰이 그 내용이 두려워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자, 그렇다면 이해찬의 주장이 뭡니까? 검찰이 이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 포렌식을 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유리한 내용만 발표할 것이다. 일종의 증거를 조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두렵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증거를 독점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이 정권 세력은 숨진 수사관의 유서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우리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 말을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말은 숨진 수사관의 자살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백원우의 이 민정비서관실 세력과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력 사이에 그 샌드위치가 돼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겪었을 것이다. 왜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봐서는 안 될 거를 목격을 했는데 이것을 검찰의 사실대로 얘기하면 백원우에게 미안한 것이 되고 백원우하고 상당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숨기면 역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과거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자신이 상전으로 모셨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얼마나 숨진 수사관이 심적 방황을 겪었겠습니까? 때문에 그 휴대전화 안에는 예를 들어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한 수사 진정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독촉을 하는 청와대의 전화나
아니면 이 선거 공작 사건 은폐에 관련된 100원 전화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런 전화들이 걸려오고 텔레그램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진상이 공개되면 검찰이 말하는 이 사건에 누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재수 감찰 무마보다도 훨씬 더 타격이 큰 선거 공작 사건, 문재인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 대단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니까 이해찬이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3번, 민주당 세력들은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 자, 검찰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공수처를 우리가 반대를 해줄 테니까 저 패스트 트랙 국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에서 우리를 잘 좀 봐달라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도 피의자 한국당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이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반개혁 공조를 한국당과 검찰이 하고 있다. 공수처를 왜 반대해야 되느냐는 이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선거 공작 사건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른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른은 이 대통령 선거 2002년이죠. 2002년 이해찬 후보가 두 번째 출마했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청와대의 김현섭 정무비서관이 건네주는 가짜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서 폭로를 한 것. 로비스트 최규선이가 이해찬 총재 측에 2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는 엉터리 모함성 얘기를 그대로 발표한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 그래서 본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노무현의 사면으로 기사회생한 사람. 이런 선거 공작의 원조 서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에 부딪혀 몸을 낮췄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구태를 반복해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관한 한국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최근에 이런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이 단지 당시 촛불 분위기 때문에 몸을 낮춰서 그런 겁니까? 그런 기회주의자를 그런 식으로 영웅으로 칭송을 하면서 띄웠습니까? 윤석열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윤석열에게 당할 겁니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관, 검찰관, 국가관 이런 것에 이런 어떤 이 서륜류의 이런 해괴한 망언은 퉁퉁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당할 것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 사건 때문에 김기현 시장이 낙선한 게 아니다. 지난해 선거는 울산의 모든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국당이 괴멸적 패배를 당한 국민심판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대구와 경북은 멸종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한국당이 승리했습니다. 황운하가 저렇게 요란스럽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시장은 15%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역자치단체장 시절에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체장으로 뽑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반면 상대방 송철호 후보는 8번이나 낙선한 대단히 무능하고 무력한 후보였습니다. 황운하의 저런 기획적 수사만 없었다면 김 전 시장은 다시 울산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을 겁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숨진 수사관의 핸드폰이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권의 깊은 곳을 찔리니까 히스테릭한 비명을 이런 식으로 질러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